자, 지금 앞에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앞에 부분 얘기까지만 들었을 때 제일 궁금한 거. 수업처럼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나? 아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기서 짚어볼까? 자, 5페이지를 갖다가 한번 봐줄래? 자기가 이 탐구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탐구 기록물이 가지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동그라미만 일단 그려도 뭐 탐구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상을 안 받아도 돼. 근데 여기서 비수상이어도 가능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기는 부분에서 적을 때 상이 아니라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탐구 제목이야. 탐구 제목이 곧 뭐냐? 바로 첫인상이야. 탐구 기록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아직 학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못했어도 3학년 때 내가 발명대회가 있잖아. 발명대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 기출했던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이 발명대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이 있지. 그리고 이 발명대회 부분에서 중1부터 중3까지에 대한 대회 말고 또 무슨 대회가 있냐면 제일 유명한 대회가 있지. 우리가 과학 토론이라고 하지만 여기 과학 페어로 명칭이 바뀌었지. 선생님이 조금 잘 나왔다 하면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데 너 이번에 어떻게 됐어? 11월 때 논술했던 거. 네? 과학 논술. 안 나왔어? 네. 이거. 거기 선생님이 이거 과학 토론은 2021년도 서울시 금당.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 뽑는데 서울시 본선 올라와서 서울시 우수상까지 받았어. 2년 연속인데 선생님이 보통 이 과학 토론 대회는 학교 대표를 뽑는 경우에는 약 성공률이 80%야. 근데 이거는 나만의 규칙이 있어서 그래. 근데 이제 거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전자사 가는 친구들한테는 매우 베스트. 아주 추천하는 대회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과학 토론 말고 영어 토론 대회는 안 돼요? 영어 토론 대회 돼. 전자사는 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어 토론 대회는 되는데 아쉽게도 이 과학대회하고 영어 토론대회가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무조건 돼.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되는 작년에 그냥 과학대회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11월 달에 그 대회를 급하게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 과학 토론대회가 나온 출전자를 서울시에 모두 다 올리는 학교가 있는 반면 20% 6명을 뽑는 학교가 있어요. 형내학교. 그래서 거기서 20% 6명 뽑아서 올리면 거기는 출전자들이 서울시에 나와서 내가 이 제출했던 개요소를 견주어. 근데 16명 안에 뽑아서 들어가면 무조건 상이 나와. 그리고 전국대회 상이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큰 대회에서 나갈 받는 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어. 전자사에서 4곳 중에 모든 전자사를 다 좋아하는 상이야. 자, 그리고 1학년하고 2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과학대회야. 5월달에 오면 자연성분대회. 그리고 6월달에 있는
한국과학창의대회. 근데 이 대회 둘은 작년까지 생계별 기재가 안 돼. 이유는 한국과학교사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안 됐었어. 근데 이게 원래 중학교 대회는 없었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이 대회가 이제 중요해지겠지. 왜? 탐구, 산출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5페이지. 얘 5페이지. 엄청 가벼워. 5페이지 쓰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대회. 자, 위례면 서울지구 쪽이지. 경기도, 너네는 5월달이야. 우리 서울하고 달라.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 과학설문회. 언제? 8월. 제출이야, 제출.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부터 부산까지 과학, 융합, 축전이라고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이 대회가 있어요. 3월달에 제출이요. 그래서 5월달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3월달에 제출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돼요. 이 대회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회. 언제? 2학기 때. 2학기 때는 3월 받을 일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 전국대회 나가면 전국대회는 너네가 여기서 예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 전국대회는 이 부분에서 너네가 실질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없어. 전국대회 너네 저기를 다 가지고 있어. 학생들. 어느 학교에서 누가 됐는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이런 대회들보다 훨씬 더. 근데 왜 이걸 알려주냐면 자유탐구대회 5페이지잖아.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 연결이 왜 중요할까? 너네 아까 자기소개서 적을 때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진로하고 자신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갑자기 왜 보고서가 필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목표를 내가 직접 탐구해보는 도전 정신이 필요해. 그래서 나의 도전적인 의지를 대변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성장 능력을 갖다가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들 중에서 하나고등학교는 노골적으로 이걸 본다. 민사? 무조건 봐. 왜? 민사 왜 볼까? 민사고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민사고를 반드시 할 건 추천해. 왜? 민사는 면접 자체가 MMI 면접이에요. 방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선생님들하고 미팅하면서 내가 이 질의응답을 받아야 돼. 자, 이 MMI 면접 어디 쓰냐고? 서울대 면접이요. 서울대 면접이 이 민사고 면접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 서울대가 방이 5개에서 올해 6개로 늘어났어. 정말 가가지고 너한테 엄마의 연기를 시키려고 하면 너 지금 방금 당장 하겠어? 목소리도 변절해가면서 한번 해볼까? 여보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나 좀 쳐다봐봐. 그대 이쁜 얼굴이 왜 이래? 얘기 좀 해보라니까. 오늘 얘기를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수님 앞에서. 근데 교수님의 문제는 이렇게 보조를 맞춰준다는 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만 해보자. 여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못 봐? 뭐 잘못했어? 나 원래 이렇게 하고 많이 먹었지? 이렇게 해서 해야 돼. 한번 해볼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었어? 피곤하다고? 나 여태까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피곤하다고 그러는 거야? 우와. 오늘 반찬은 뭐야? 안 된다니까. 이제 이해되지. 왜 이게 어려운 줄 알아? 경험을 안 해봤잖아.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연기 한 번에 생길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냐?
엄청 강화할 거야 앞으로. 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애들을 뽑을 거니까. 그래서 이 탐구 기록물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이런 쪼가리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채워넣어봐. 수상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알았지? 자,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겨주세요. 자, 거기 가면 이제 자기소개서 원래 이 학교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이 선생님 만든 자료집은 12개 학교가 되어 있어. 전국 단위 자사고가.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너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네 군데를 일단 메인으로 잡았는데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한양고등학교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는 뭐 다 똑같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넘겨볼 때 8페이지를 잠깐 봐볼래? 선생님이 글씨를 굉장히 키워서 해는 것 중에 교내 외 각종 대외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배제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언급하는 경우는 0점 처리한다. 이거 하나고등학교다. 민사고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민사고에서 우리가 그 성적이 물올이나 화올, KMO 성적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어봐 면접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면접에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은선 이상이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선생님이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고적으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배제 사항이 있지. 교과목 점수 섭취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영어 성적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교내 각종 입상 실적이나 자격증 이런 건 안 된다고 얘기 나와. 이거. 그리고 왜 기재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인정 안 하니까. 특히 부모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를 갖다 하겠다라고 해서 전자사를 간다 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감점 처리야.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자기가 부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직업을 갖다 적어놓잖아. 그치? 미래직업. 그 미래직업은 수준을 낮추면 안 돼, 얘들아. 어떻게 낮추면 안 되냐면, 자, 여기서 A하고 B가 있는데, A 의사, 그다음 B는 의사, 교사, 연예인.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뽑는다면 어느 친구를 뽑겠어? 왜? 꿈에 대한. 그냥 확실해서. 보여? 근데 이 친구 왜? 꿈이랑만 바뀔 수도 있잖아. 야, 의사 되는 것보다 연예인 되는 게 더 어려워. 왜? 이거 왜 안 돼? 생활기록부에서 입사점 하는 친구들이 볼 때 자기의 꿈의 비전의 그레이드가 낮아졌다고 본다. 이해되냐? 그만큼 이게 그레이드가 엄청 많이 높은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할 때 자기가 본인이 의사, 근데 외과 의사, 그 다음에 흉부외과 의사, 이거는 꿈이 점점 어떻게 된 거야? 구체화시킨 거야. 그래서 적을 때 1학년 때 적고 2학년 때 아직 안 적었으면 이 꿈을 갖다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가려 안 가려? 안 가리잖아. 구체화시킨 꿈으로 바꿔서 해야 돼. 2월 27일, 2월 28일, 27일이 생기부 마감이래요. 그 지나면 생기부 죽었다 깨나도 못 바꿔.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가서 선생님께 얘기를 해봤고, 중학생이어도 자기가 가서 이야기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할 때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감점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 감점 처리가 아니고 거의 탈락이라고 보면 된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 하나 같은 경우에 9페이지를 갖다 보볼래, 얘가?
교과목 그 반응 가중치가 있어. 하나가 특이한 거는 탐구를 중시하는데 교과목 가중치가 국어, 영어, 수학이 제일 높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과학하고 사회하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국영수는 꼭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해줘야 돼. 그렇다고 과학 관리를 잘못하면 안 돼. 왜냐면 3학년 때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가 3월달, 5월달, 12월달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그 학교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돼.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만 관리한다. 과거는 수학, 과학이 A 성적만 안 떨어지면 지원이 가능해. 국어, B나와도 상관없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거기서 전자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B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하나 나와서 가려야 될 경우는 아까 외대부고 내가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거기서 3학년 때까지 3학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입시가 길어. 전자사는. 그러니까 숨고르게 하면서 자기가 진도가 늦다는 걸 절대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좀 넘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끝까지 해줘야 돼. 자, 그리고 10페이지 봐봐. 자, 23년도 모집 요강에 나온 체력검사야. 내가 그 팝스 하지, 팝스. 팝스에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점수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체력검사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미달이 되면 이거는 하나고등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면접평가를 갖다가 보면 중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에 대한 부분이 35점이죠. 인성 영역은 5점이야. 근데 왜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이 35점이랄까? 왜 그럴까? 그래, 기숙사야. 근데 기숙사 들어갈 때 제일 꼭 끊어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뭘까? 선생님이 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끊어서 가야 된다. 꼭 끊어가지고 가야 된다. 핸드폰? 핸드폰도 필요해. 어머니 친구하고의 관계를 끊겠대요. 우와, 너 그러다 부모 연도 크고 어머니 좋아. 꿈을 이뤄야 되겠다. 지금 뭐라고? 인맥이 없어? 인맥이 없어서 특목고 가는 거 아니야? 네? 특목고 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 내가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는 죽을 때까지 간다.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특목고 인프라처럼 대학 인프라보다 훨씬 강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 대한 부분의 동문회 동창회가 너네 평생 먹여 살 수도 있어. 자, 근데 거기 자기주도적 학습 영역 할 때 거기 가서 아까 기숙사 생활 때문에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동영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야 돼. 학원을 못 오거든. 학원을 못 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가져가는 게 태블릿이고 핸드폰이고, 핸드폰은 왜 자제를 안 시켜. 근데 아까 새벽 2시까지 한다 그랬잖아. 혼자 공부할 때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영상밖에 없어. 그래서 버즈하고 여기는 이 부분에 이렇게 귀 이어폰하고 여기 전자기기,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꼭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고등학교 자기소개서가 되게 정말 단촐한데 1500자잖아. 거기서 근데 그 내용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이거 한 가지 빠지면 감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학습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건학 이념의 관계에서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꿈과 끼를 살려서 활동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의 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이야기하고, 네,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질문을 할 게 여기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인성 5점밖에 안 됐는데 왜 인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딱 빠져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기숙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학폭위원회 열리듯이 학교
의용 그 윤리위원회가 열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돼? 입시에서 아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기록부에 느릴 때부터 해당이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원래 선생님들이 적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발행이 되냐면 이번에 바뀐 그 이주호 교육감이 생기부의 기록을 이제 한다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 학생들이 교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지금 고3 그 뭐지 학교 교사 평가에서 성희롱해가지고 고3인데 퇴학당했지. 퇴학당하면 정시 입시를 못해 얘들아. 대학 못 간다고. 그 징역이야 징역. 어른 사회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전초전이고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자거나 딴짓하거나 했을 때 선생님이 미움을 사면 생기부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치사하지? 너 선생님이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주동은 남자 학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 고3 올라가는 제자가 원래 거기 중등중학교 전교 2등이었어. 근데 1학년 딱 지나가서 2학년 올라올 때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6개월 방황하다가 하나고를 지원을 했는데 결국 떨어졌거든? 근데 그 6개월 방황하는 동안 성적이 어떻게 쭈루루루루 떨어졌어. 그 친구도 공부만 하던 친구야. 남자애고 말은 필요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이게 뭐냐면 옆에서 계속 찌르니까 정말 친한 친구야 둘이. 근데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학폭위원회가 열렸네. 근데 다행히도 맞은 애가 자기가 잘못했대. 근데 전학을 안 가도 돼서 좋았는데 결국 회복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남학생들은 절대 학교에서 주목해드리는 일이 반드시 없거든요. 선생님의 희망사항이자 개인적인 그거는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아주 적은 확률로 개원을 갈지도 모르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개원 예술? 네, 개원 예준? 아니 예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잘 개원 설마 개원으로 가겠어? 예고로 갈 건 아니잖아. 2월 2일 날 발표돼가지고 아직 몰라요. 기다려봐. 어차피 고등학교도 내가 딴 데 갈 건데,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학습계획 세워야 되는데 학습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좀 해보자. 혜인아, 네가 지금 가고 싶은 학교가 만약 하나고등학교야. 그러면 네가 아까 이제 약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잖아. 그럼 약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 내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세울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좋아. 자, 연구원을 갖다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야? 학업계획이요? 과학 관련된 체계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연구원도 약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할 때는 형태적인 것만 좀 잡아줄게. 일단 약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이과 계열이 맞지? 의과 계열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의과 계열도 이과 계열이야. 근데 이과 계열은 뭘 잘해야 되냐? 화학. 아유, 거짓말도 잘해. 야, 과학을 잘하는 게 어딨어? 수학을 잘해야지. 화학이요, 화학. 어? 약사는 화학 잘해야 되지 않아요? 생물은? 이게 뜨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수학하고 과학을 둘 다 잘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 뭘 잘해야 될까? 그거 왜? 너네는 MZ세대 이후의 세대인데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대화가 더한데 너네 약사는 누구랑 얘기해야 돼? 약만 줘? 환자 오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과 계열에서 우리가 약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내가 광고관리학과 들은 이것들 얘가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거를 관광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할 건데 자, 환경을 갖다가 먼저 보여야 되겠지?
하지만 여기가 기숙사 환경이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자기 점검을 갖다가 들어가고, 자, 앞으로의 자기 관리가 들어가야 돼.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자기 관리할 때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자는 시간은 12시 이전이잖아. 아 그게 엄마가 어. 그 제가 형이랑 있을 때 이모 집에 가서 맨날 밤새는데 그 엄마가 자라고 엄청 뭐라 어머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그 자사고를 가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 특히 특목고를 지원하는 애들은 기준적으로 자는 시간이 있어야 돼. 새벽에 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갖다 늘려주는 건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도 자사고를 보낼 수 있어요라고 하는 부모님은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지급 시간을 늘려서 체력을 붙여놓지 않으면 붙은 뒤에 자사고를 가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부모님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새벽부터 2시까지 앉아있는다고 애 때리지 마시고요. 이게 됐죠 이제? 부모님 꼭 보여드려. 그래서 취침 시간을 정해서 습관학습을 갖다 해야 돼. 근데 왜 해야 돼? 내 꿈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아니, 이 표현이 제일 좋아.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서. 근데 왜 누구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냐? 지금이 있으면 딱 한 번. 한 번의 순간밖에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잘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노력을 갖다가 하기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할 때 학습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네? 자. 돈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학습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너네들은 이제 아직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나한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왜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상학고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갖다 하고 싶은지 직업에 대한 목표가 꼭 들어가야 돼. 심지어는 뭐 책을 갖다가 한 달에 적어도 한 권씩 읽으면서 내 교양과 내 직업에 대한 목표를 뚜렷이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상관없어. 근데 직업 목표가 들어가려면 여기 꼭 뭐가 들어가야 될까? 되게 중요해. 할아버지 제일 신경 쓰는 거.
모든 고등학교,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다 신경 써. 우리 이렇게 부르지. 입결. 입결이 뭐냐? 입시 결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 건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들한테 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앞으로 지금 현재 태어난 신생아 수가 얼마나 돼? 올해 23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 이 아니야. 천만. 아 잘못 말했어. 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중국 부럽잖아. 50만. 우리 세대는 200만이었어. 200만. 선생님의 학년 200만. 선생님 나이가 50이거든? 50이 넘었는데 200만이야. 200만. 올해 신생아 몇 명이니까 12만 명이야. 예측이야, 예측. 작년에 20만 명 안 됐어. 인구수가 줄면 제일 중요한 건 소비 인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 그럼 인구수가 많은데 어디야?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도 인도. 고령 인구가 40%야 얘들아. 인도, 그치. 인도 왜?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다. 인도 왜? 이유. 인구가 많아서. 됐어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라서 그래. 내 가족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계속 나와. 한 가족이 내 아버지 한 명에 부인 여러 명에 자식이 다 해서 나왔는데 TV에 나왔거든. 35명이야. 한 가족이야. 그래서 10억에서 지금 2100년이 되면 인구 50억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 인도가 그래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시장이 돼. 그리고 이제 필리핀, 베트남 인구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꿈을 갖다가 굳이 한국으로 돌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걸 하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국내 대학 기관을 갖다가 거쳐서 이거는 반드시 학교명이 언급이 돼야 돼. 학교명과 언급이 돼서 그 뒤에 그게 대학 기관에 대한 어떤 유학을 가도 상관없어. 그 대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필리핀에 있는 땡땡땡 대학교로 가겠다. 죽는다.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할 때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갖다 찾아봐. 선생님이 굉장히 그 권하는 대학은 지금의 우리가 옛날에 MIT라는 데는 우리나라가 가기 힘들어졌었잖아. 안 그래 지금은. MIT를 갈 수가 있어 지금은. 그것도 예전에는 2년, 3년, 4년마다 한 명씩밖에 안 뽑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매년 뽑아 몇 명씩. 우리가 한과형을 가면 MIT 가기가 굉장히 쉬워져. 우리나라에서 영재고 중에 인정받는 영재고는 한과형밖에 없어요 얘들아. 9개 중에. 서과형 인정 안 해줘. 우리나라 국내에서 세운 게 아니라 사립이기 때문에. 한과형은 국내에서 없대. 서과형은 우리가 지원비가 10억밖에 안 되지만 한과형은 150억이야. 학생들한테 1년 지원하는 금액이.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수로 들어가요. 꼭. 그리고 너네들이 여기서 꿈을 세웠잖아. 졸업 후 꿈에 목표를 갖다가 이루기까지의 시간, 나이를 거기다가 기록할 거. 중요해. 네.
또 다른 것도 여기까지 질문 지어도 돼? 네. 저거 졸립지? 네? 졸립지? 아니요. 너 잔다고 여기다 자지 마. 아니, 눈이 아파가지고. 자, 근데 여기 하나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하나. 거기 인성이 들어가는데 아, 참. 여기 약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약대가 앞으로 300명이 더 늘어나요. 300명이 그 증원돼. 근데 어디에 많이 생길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서울만 고집할 필요 없어, 약사는. 약사 월급 알아? 아, 이모가 있어. 이모가 약국을 운영하는 거 말고, 아, 그 페이 약사. 프랑스에서 만들고 그만. 400이야. 월 400. 근데 경력이 있는 페이 닥터는 치과 의사 말고 페이 닥터는 얼마일까? 월. 2천. 어? 2천만. 야. 아니야. 저기 경상도에 어디 1년 연봉이 4억이에요. 최하야, 최하 4, 5천만 원이 떴더라고. 뉴스에도 났었어. 네, 선생님이 살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 그 옆에 있는 성남의료원이 있어. 근데 성남의료원 한 달 연봉이 5천만 원이야. 바쁘기는 엄청 바쁘대, 거기는. 근데도 5천이야. 그게 적다고 안 와.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래도 약사할 거야? 갑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아? 마음에 무너지고 있지 않아? 와르르르르 약사는 이게 점점 쪼그라들고 뭔가 새로 생기고 있지 않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확실한 목표,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약사건, 의사건 간에 다 주요 직업들이잖아. 전문직이잖아. 근데 왜 인성을 물어볼까? 손님이랑 싸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해. 왜 인성을 물어볼까? 죽일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치고 있던 애가 도망갈까.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이 첫 번부터 두 번째, 세 번째도 맞춰서 뽑겠다고. 말로는 인성이지만 그게 아닌 거야. 이해돼? 히터님 좀 꺼도 될까? 인성은 왜?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사회에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 이게 목적이야. 이거 어디하고 똑같냐? 영재원 인재상하고 똑같아. 명심해라. 그리고 저는 이 약사, 아까 선생님이 약사를 갖다 왜 물어봤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게 직업이면 내가 개인 병원을 갖다 차려도 되잖아. 근데 약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존속성이야. 병원이 있어야 약사가 있지. 약국 없는데 병원 없는 데다 약국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 형무제에다 약국 내면 그래서 거기 누가 찾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될까?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도 자기가 개인 병원했다 요새 망하는 의사들 많아. 10억씩 이상 다 들어가요. 기계값만 해도 엄청난데. 뭐가 중요할까? 위치? 위치? 뭔가 좀 안다. 영업력, 마케팅력, 학벌? 학벌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까? 지방에서 돈을 많이 벌까?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요. 할머니 와서 돈을 계속 써주세요. 근데 그 수요가 엄청나. 생각 외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 오는 횟수가 많으니까 너네들이 병원 오는 횟수가 많으니까 할머니야. 한 번 올 때마다 나라에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러면 너네가 병원을 갔다가 오면 여기 서울보다 지방에서 할머니들이 매일 일주일 내내 오는 병원이 훨씬 알짜배기인 거지.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지방에 가서 계시고 서울에 집이 있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제 이해되냐? 너네가 직업을 가질 때 이게 왜 중요한지? 지역만 따지면 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 성. 그래. 그거에 대해서 신뢰할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왜? 나중에 다 서울에 몰려있는데 미사일 한 번만 쏘면 어디다 쏘는데? 서울. 그래. 인구수 절반이 없어질 텐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의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거는 약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원에 다 해당이 돼. 이 졸업자에 한해서. 자, 그리고 아까 여기는 연구원이잖아. 약사는 주요 학교가 없어. 근데 연구원은 주요 학교가 필요해.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될까? 너를 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돼. 잡스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기타적인 유인들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돼. 아까 여기 봤지? 앞에 가족과 연관되어진 내용에 하면 10% 감점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안 돼. 근데 내가 뭔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물이 필요해. 여기 중요하다. 연구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인물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공헌을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서로 좀 약간씩 달라. 이건. 자, 거기 이거 하나고등학교에 면접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어딜 보냐면 33페이지 볼래 얘들아? 33페이지에 보면 자기 개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 근데 지금 너희들이 적었던 거가 실제 너희들이 적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야.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 이 질문은 가지수가 몇 개가 한정이 없어. 관심 있는 분야는 내가 적어놓은 것들은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질문의 가지수가 어떻게 될까?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야.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겁내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내가 자기소개서를 뭐 한 거야? 아름답게 적은 게 아니라 질문을 잘 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로 적은 거야. 잘 적은 거야, 그거는. 그리고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을 갖다가 우리 아까 여기 이 친구는 내가 손을 봤는데, 잘한 게 있더라고. 봉사활동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볼까? 네. 봉사활동 기초교육밖에 받은 게 없어? 봉사활동 왜 안 했대? 제 학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그럼 밖에서 한 건 없어 혹시? 밖에도 없어요. 기록이 안 돼요. 조용히 하는 거 같아요. 이때 그럼 우리가 뭘 보냐? 너무 착하게 했구나. 과학동화 작가들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쓸 때 어떻게 봉사활동하고 비빌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봉사활동 작가들이 동화 작가들이 했잖아. 그치? 그걸 봉사활동으로 연결시켜 봐봐. 그 과학 동화를 이용해서 실제로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다. 학원 같은 걸 다니 사교육을 받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그걸 글로 지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제공하신다고. 정확히 누구냐? 아리나 맞지? 아리니. 과학동화를 갖다가 봉사활동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과학 동화요? 과학 잡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사람들한테 책 읽어줘.
그거야 좀 알고 대답하는 거지? 어?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만화책처럼 만들어서 그거 했어요. 그것도 맞아. 봉사활동에서 여기 지금 아까 이 친구 봉사활동이 지금 여기 있는 5명 중에는 제일 좋아. 개인적으로 아까 봤을 때. 근데 봉사활동은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진로 활동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면 독서 활동이 뭐다? 직접 경험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자, 그리고 이 독서 활동은 그럼 뭐냐? 독서를 내가 해볼 수 없는 간접 활동이지. 그럼 자, 말을 갖다 만들어 보면 나는 내 봉사 활동을 뭐에서 뭘로? 간접적인 거에서 직접적인 것으로의 뭘 따져? 전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할 때 아까 과학동화 있었잖아. 아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힌트 여기 잠깐 다 나왔는데 내 봉사활동 중에 최고의 봉사활동이 있어. 무슨 봉사활동인지 알려줄게. 이거는 나중에 적절하게 써놓고 어차피 5명이 다 같이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고 똑같이 써도 이거는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바로 멘토 멘티 활동이다. 특히 다문화 과정이 요새 많아지고 있잖아. 다문화 과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코로나 시대 때 지원을 못 받은 학생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도 복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거는 훨씬 좋은 행동이거든. 아까 과학동화 같은 경우도 과학동화잖아. 근데 동화책이잖아. 책을 읽는 것에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 애들 모르고 그냥 책만 읽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쉽게 읽어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가 뭐 했어? 설명해주는 시간의 봉사활동을 그들에게 한 거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 동아리 활동?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하지. 뭐야,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역시 부족했어. 이 동아리 활동은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두 번째야. 왜 중요하냐면 동아리 활동은 왜 중요하게 보느냐 그걸 물어보면 동아리 활동 왜 중요할까 먼저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동아리 활동 왜 중요할까? 진로하고 결부돼서? 물론 맞아. 근데 그건 아니야. 인성?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인성 체크를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안 써. 다른 사람이랑 싸울 이유가 없어. 왜냐면 동아리 활동 여기 5명이 동아리잖아. 근데 이 정원 활동가 나머지 4명 놀아. 나 학원 가야 돼. 나 학원 가야 돼. 안녕. 정원 혼자 다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다 눈 감아줬어. 다 눈 감아줬단 말이야. 생기부에서. 그래, 생기부에 적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생기부에다가 예전에 못 적었었는데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활동을 안 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서 여기 교사 그 인사고과 점수에도 깎이거든.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 동아리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할. 책임이야. 근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뭐를 했는지 물어봐. 자, 그래서 또 하나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갖다 내놨는지. 역할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누가 적어? 지금 생기부를 적는 바로 담당 지도교사가 적도록 되어 있어.
심각하게 돼.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훨씬 심각해. 왜? 저거 적는 거가 너무 힘들어. 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과목 선생님도 아니고 너희들 파악을 갖다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저거 적는데 어떻게 될까? 너네 일주일에 제대로 한 번도 못 보는데 이거 동아리 활동 어떻게 지도해? 여기 대치동에 대청중학교가 있어. 대청중학교는 동아리 개수가 원래 좋을 때는 이제 신문에서 그게 나면서 그 학교가 동아리가 줄어들었어. 한 선생님이 맡는 동아리 수가 6개. 근데 지금은 동아리 개수가 줄어들었어. 왜? 신문에 나오고 나서 대청중학교가 입시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 이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 하나밖에 못해 지금은. 선생님들이 되게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던 분들인데 그러면서 대천중학교가 뭐가 안 좋아졌냐? 입시 결과가 예전보다 안 좋아졌지. 근데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이걸 평가하래. 선생님이 너희들을 잘 모르면 이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솔선수범해서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엄청 중요해. 왜 동아리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너네들이 이거를 하나의 뭘로 봐야 되냐면 작은 사회로 봐야 돼. 이 작은 사회에서 뭘 보냐면 리더십이 부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은 너네들이 꼭 여기서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전자사라서 과학 동아리가 꼭 아니어도 돼.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이 동아리 활동이 하나고등학교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의대 동아리가 있어. 의대 동아리는 탑 1에 들어가고 탑 3도 아니야. 탑 1이야. 탑 1에 들어가고 그 탑 1에 못 들어가면 의대를 못 가는 것처럼 여겨져. 근데 장담하는데 꼭 의대 동아리가 아니어도 의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니? 그 대신 뭐가 중요하다? 그 맡은 내가 소속한 동아리에서 역할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서를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하는가가 중요하다. 다행히도 하나고등학교는 그걸 누가 쓸 수 있다고? 까먹었어? 우리가. 그래. 1등 하겠네. 너희들이 쓰는구나. 350명을 누가 어떻게 다 써주냐? 이해됐죠? 그래서 특목고가 강한 거야. 근데 왜 특목고가 350명이 중요하냐? 등급 컷이 중요해서. 야, 이번에 고등학교 1학 3학년 졸업하는 애들은 1등급인데 1등급 컷이 몇인 줄 알아? 98. 1.0이야. 총 등급 합산이 1.0이면 말도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떨어졌어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까먹지 말라고.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내 제자들도 피해를 받아. 근데 어쨌든 오늘 진짜 많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다. 까먹지 말고. 근데 이거는 해봐야 된다 진짜.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잠깐만요. 우리 다시 10분만 쉬었다 가자.